결혼과 출산 이후로는 육아 등의 스트레스로서 우울증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고민하다 정신과에 온 것은 아이들에게 폭발하는 제 모습이 걱정돼서요. 타인에게 참을 수 있지만 이 두 대상에게는 터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야 되는 거죠. 마인드 닥터. 안녕하세요. 마인드 닥터입니다. 여러분, 우울증이 얼마나 흔한지 아시나요? 제 생각으로는 평생 발병률이 80% 이상입니다. 사실 100%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줄인 겁니다. 평생 살아가며 한 번은 다 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성의 유병률이 높죠. 발병률이 높습니다. 젊을 때는 감정기복과 폭식증을 동반한 우울증이 흔합니다. 결혼과 출산 이후로는 육아 등의 스트레스로서 우울증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갱년기가 되면 폐경기 증세와 빈둥지 증후군으로 공허해지고 무기력해지기도 합니다. 노년기에 자살이 늘어나는 것은 우울증이 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여성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주부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담하는 주부님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첫 마디가 이겁니다. 제가 고민하다 정신과에 온 것은 아이들에게 폭발하는 제 모습이 걱정돼서요. 짜증이 너무 심해요. 사소한 일에 아이들을 쥐잡듯이 몰아세우고 혼내고 후회해요. 그런데 또 좋을 때는 웃고 즐거워요. 타인들에는 교양 있게 대할 수 있는데 남편과 아이에게는 참다가 사소한 일에 버럭해요. 고치려고 해도 안 돼요. 제가 우울증인가요? 자, 그러면서 자신의 성격이 더러워졌다며 인격장애에 갔다고 우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절대 인격장애 아닙니다. 전 먼저 물컵을 보자고 말합니다. 마음이란 물컵에 스트레스란 물이 넘치는 현상이 이 감정이 폭발하는 우울증의 모습과 비견할 수가 있죠. 타인에게 참을 수 있지만 이 두 대상에게는 터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대상이 바로 자기 몸과 가족입니다. 둘 다 공통점은 만만하다는 것이죠. 먼저 우울증이 자기 몸을 어떻게 공격하는지 말씀드리죠. 넘치는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은 가슴을 답답하고 아프게 하고 또 돌이 얹은 어떤 무거운 느낌을 가지게 합니다. 검사에 이상이 없는 신체 증상들 거의 다 해당이 된다고 여기시면 됩니다. 생리를 건너뛰어 산부인과에 갔더니 이상이 없다는 분, 이런 심지어 무월경도 스트레스로 인해 올 수 있음을 아시고는 주부들 모두 놀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상, 즉 가족, 남편과 아이들에게 우울 증상인 짜증과 분노가 터져 나오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이 모두 우울증이고 치료로 다 없애버릴 수가 있습니다. 치료하면 달라질 수 있는지 반신반의하며 나가시죠. 하지만 치료가 계속되며 달라지는 자신의 모습에 놀라곤 합니다. 우울증과 관계된 속담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우울증의 원인은 대개 말의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타인보다 오히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말입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 가슴에 맺혔는데 또 날아와 박히면서 이렇게 누적되니 넘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한마디 말로 천냥빚 갚는다. 여러분, 만만한 상대, 배우자, 또 자식, 며느리, 부하 직원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는 않는지요. 그래서 배려해주는, 이 공감해주는 한마디 말이 그 사람을 수렁에서 건져 올리기도 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가끔 보는 타인보다 피할 수 없는 가족이 상처 주는 말은 한 귀로 흘리는 연습을 저희 우울증 치료에서는 약물 치료와 같이 병행하며 하고 있습니다. 내담자들은 이게 된다고 신기해합니다. 경대에 친정엄마 얼굴 보인다. 결혼 생활과 양육 또 훈육하는 자신의 엄마로서의 모습이 친정 엄마를 닮은 모습이 됩니다. 혹시 난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라고 한 적 없나요? 친정 엄마처럼 아이에게 독이 되는 언행을 하고 있지 않는지 자신을 살펴보기도 해야 합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우울하게 만드는 사람은 되게 믿고 의지하던 이였기 때문에 상처가 더 큽니다. 성장 과정에서 차별을 당하였는데 결혼에서도 시부모님으로부터 또 같은 일을 겪기도 합니다.
남편이 다른 형제와 차별을 당하고 또한 자신은 동서 등의 다른 며느리에 비해서 너무 많은 책임을 또 지는데 배려는 받지 못하고 야속함을 겪는 등 상처를 받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 며느리를 딸처럼 여기겠다는 시부모님의 말씀을 들었었죠. 물론 그때 어른들의 말은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살아보니 그리 하지 않으시는 거 겪었죠. 시어머니는 똑같은 것을 딸에는 공감하지만 며느리에게 인색하고 또 잘하는 것은 당연히 여기고 실수하는 것은 마음에 넣어두거나 비난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땅의 며느님들은 팔은 안으로 굽는구나 여기며 서럽지만 참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비온 뒤 땅이 굳는다. 자신의 우울증의 원인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어떻게 작용해 왔는지 통찰하여 벗어나면 가족과 지인들이 놀랄 정도로 평소와 달라집니다. 감정 기복이 크며 질척이던 그 수렁 같던 마음이 평탄하고 안정적인 잔디밭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 우울증, 불안증 등 이 마음에 대한 치료는 그 사람의 환경을 바꿔주지는 못합니다. 환경은 사람들이죠. 사람은 잘 달라지지 않잖아요. 주부인 당신은 피해자이고 억울하지만 당신이 정신과에 오셔야 됩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야 되는 거죠. 시원한 물로 갈증이 해소된 삶은 이전보다 삶의 질이 좋아집니다. 마음 깊은 지하수를 찾으며 알게 된 또 얻게 된 마음의 힘은 당신의 내공이 되기에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의 짐을 덜어내고 마음의 힘을 갖게 되기를 돕고 응원하겠습니다. 마인드 닥터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